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31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가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된 책을 꺼내서 읽고 있다가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훈클럽에서 내는 관훈저널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2001년 겨울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의 이야기인데, 여기 국제행사와 한국기자라는 에세이를 쓰신 분이 계십니다. 당시 경향신문 논설위원이던 장윤영 씨인데, 장윤영 씨는 서울 서강대 영문학과를 졸업을 하고 경향신문에서 사회부, 체육부, 경제부, 그리고 뉴스메이커 기획위원, 논설위원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의 취재기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88 서울올림픽 때니까 지금부터 13년 전쯤 이야기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 기준으로는 34년 전 이야기네요. 세계의 유명 스포츠 스타들을 두루 만날 수 있다는 설렘 속에 각국 선수들이 입국하는 김포공항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다. 기사 송고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동료 기자들과 잠시 한담을 나누는 사이 입국장 한편에서 갑자기 벌집을 쑤셔 놓은 듯한 소동이 벌어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이미 취재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터였다. 필히 세계적 스타가 도착했으리라. 그런 직감만 갖고 동료 기자들과 함께 우르르 뛰어갔다. 국제 행사를 취재할 때 흔히 갖게 되는 자조적인 생각이지만 세계 각국 기자들 가운데 취재 현장에서 한 패거리가 되어 몰려다니고 뛰어다니는 기자들은 주로 한국과 일본 기자들이다. 근성이 남달라서일까? 아니면 군중 심리가 곧장 발동되는 특유의 민족성 탓일까? 하지만 일본 기자들과 우리 기자들과는 적어도 한 가지 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굳이 비유하자면 그들은 자신이 왜 뛰어가는지, 무엇을 취재하러 가는지 사전에 알고 몰려가는 데 반해 한국 기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남들이 가니까 우르르 몰려간다고나 할까. 그날도 역시 그랬다. 부하내동, 오로지 물 먹지 않기 위해 멋모르고 그곳으로 뛰어간 한국 기자들이 만난 선수는 다름 아닌 수도의 여성 테니스 스타 슈테피 그라프였다. 다년간 테니스 종목을 맡아왔고 그녀의 명성을 익히 들어온 필자는 가슴 설레는 순간이었다. 그의 17살의 사상 최연소 나이로 4대 메이저 타이틀을 따낸 그녀는 서울올림픽까지 제패하여 전인미답의 그랜드 슬래머에 오르기를 꿈꾸던 슈퍼스타였다. 그녀 역시 수십 명에 이르는 한국 취재진들이 몰려와 자신을 둘러싸자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먼 이국 땅인 한국에서도 자신이 이렇게 유명 인사구나 하는 일종의 자부심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 밝은 미소와 들뜬 기분도 잠시 갓 소매티를 벗은 그녀의 얼굴은 이내 굳어져 버렸다. 환한 표정이라기보다는 황당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나머지 금세 눈물샘이라도 터질 듯한 모습이었다. 한국 취재진들의 질문 내용, 미국 유치원 수준 정도의 영어로 물어본 몇 마디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녀는 최소한 한국 취재진들이 그랜드 슬램 달성 목표를 이룰 수 있겠나? 최근 컨디션은 어떤가? 한국 팬들에게 입국 소감을 말해달라.
등등의 질문을 기대했을지 모른다. 필자 역시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화재 현장을 취재하러 온 듯한 몇몇 기자들의 속사포 같은 질문에 취재 분위기는 영 딴판으로 흘러갔다. Who are you? What's your name? 한국말도 곳곳에서 섞여 나왔다. 야, 쟤 뭐하는 애야? 테니스 선수래. You 테니스? 참으로 대담한 질문이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를 코앞에 놓고 당신 이름이 뭐냐? 뭐하는 선수냐고 물어보는 그 뻔뻔스러움이란, 그보다 더 기가 찰 노릇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무슨 잘못이며 결례냐는 듯한 태도였다. 무식하고 교양 없는 사람들은 의뢰 그런 것일까? 그들의 질문 태도는 당당했고 목소리 또한 타인을 압도했다. 그래도 그녀는 퉁명스럽게 반응하지 않았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다 심성도 착했기 때문이리라.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테니스 선수라고 소개했다. 낭패감이 가득한 얼굴로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던 그녀에게 한 단계 진전된 질문이 던져졌다. What's your rival? 그는 표정을 고쳐잡고 진지하게 답했다. 가브리엘라 사바티니. 당시 그녀의 적수였고 미모를 갖춘 아르헨티나의 10대 스타였던 사바티니를 그녀는 지칭했다. 한국말이 또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야, 뭐라는 거야? 사발티니? 뭐 사발티니? 이름이 뭐 그래? Did you say 사발티니? 그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던 것 같다. 이거 비유를 하면 이렇네요. 타이거 우즈 보고 많은 사람이에요.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기자들의 이런 무식한 행동에 언제까지 봉변을 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을 것이다.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있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동료 선수들과 함께 그 자리를 피했다. 한국 기자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보무당당한 걸음걸이로 그들은 취재 현장을 빠져나갔다. 하긴 올림픽이라는 초대형 스포츠 행사, 그것도 서울에서 치러진 국제대회를 스포츠 기자들만으로 커버하기에는 힘들었던 시절이었다. 각사마다 경찰 기자들을 포함해 타 부서 젊은 기자들을 취재 현장으로 파견했는데 그중에는 스포츠에 일자 무식인 기자들도 상당수 끼어 있었을 것이다. 경찰서에서 형사나 피의자 취재할 때 나오던 버릇이 그대로 묻어나온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 취재진들의 볼성사나운 행태는 다른 나라 기자들에게서는 찾기 힘든 행태임에 분명하다. 그곳에 있던 몇몇 서방 기자들, 떠나는 한국 기자들을 바라보며 비아냥거리는 듯한 표정으로 수군덕거리던 그들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참고로 그 전날 각매 스커맨, 미국의 육상 스타 칼 루이스의 거만하고 비신사적인 입국 태도가 대서특필됐었다. 필자는 그의 입국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그의 입국 당시도 일부 기자들이 당신 이름이 뭐냐? 뭐하는 선수냐고 물어보는 통에 그가 분을 참지 못하고 욕설을 퍼부었다는 후문이다. 자신이 얼마나 인터뷰 당사자에게 결례를 저질렀는지는 헤아리지 못하고 그 당사자가 욕을 해대니까 뭐 이런 건방진 사람 다 있나 라며 펜을 마구 휘두른 한국 언론의 조폭적 행태에 같은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새삼 낯부끄러울 따름이었다. 올림픽이라는 국제 행사를 화두로 떠올린 김에 세계 각국 기자들이 몰려든 취재 현장에서 한국 기자라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던 또 하나의 경험담을 이야기해야겠다. 경제부 기자로 활동하던 1994년 연말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 협상 과정을 취재하러 보름간 현지에 머물렀던 필자는 그야말로 밤잠 설치며 동분서주했지만 취재의 보람을 만끽했다기보다는
협상 기간 내내 일종의 자괴감에 시달려야 했다. 한국에서 현지로 간 취재진은 방송 등을 포함해 줄잡아 50여 명, 여기에 각사 유럽 특파원들까지 가세했으니 취재진 규모만으로는 일본에 못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곳에서도 한국 기자들은 벌떼처럼 몰려다녔고 그들의 취재 열기는 거대한 빙하도 녹일 듯 했다. 그러나 한국 취재진들은 그곳에서 국제적인 왕따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타국 기자들이 우루과이 라운드의 이슈가 되는 현장을 두루 찾아다니며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우루과이 라운드 전반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본국에 송고하는 사이 한국 기자들은 온통 쌀 문제에만 매달려 있었다. 우루과이 협상은 공산품, 농산물은 물론 각종 서비스 분야와 정부 조달 협정 등을 총망라하는 무역 투자 자유화에 관한 협상이었지만 우리 기자들은 쌀 외에는 안중에도 없었다. 핵심 쟁점을 다루는 협상 현장에 외국 기자들은 앞다퉈 찾아갔지만 한국 기자들은 그곳을 찾지 않았다. 그들은 오로지 쌀만 외치고 다녔다. 본국 데스크에서도 쌀 협상 진행 상황에 관한 속보만 독촉했을 때였다. 상황이 그럴 찐데 국민 다수가 우루과이 라운드 이꼴 쌀 협상이라고 인식했음직했다. 우물안 개구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분야 가운데 그 비중이나 전 세계적인 관심도 면에서 한 귀퉁이에 불과했던 쌀 분야 협상에 한국 취재진들이 보름 동안 매달려 있고 그 안에 필자 역시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자괴감 속에 떠올랐던 화두였다. 당시 현지에서 만났던 싱가포르 여기자가 건넨 말 한마디에 필자는 적당한 대답거리를 찾지 못해 한동안 허둥대야 했다. 한국 기자들은 좀 이상해요. 쌀 문제가 아무리 당신네 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쌀이 우루과이 라운드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왜 다른 현장은 찾아다니지 않고 모두들 한 곳으로만 몰려다니는 거죠? 이게 끝입니다. 참고로 여기 등장한 슈테피 그라프는 슈테피 그라프 독일 선수입니다. 독일 선수는 역대 최고의 테니스 선수로 꼽힙니다. 총 상금이 2,189만 달러였는데 무엇보다도 굉장한 기록이 377주 동안 랭킹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377주입니다. 약 6년 아닙니까? 연속 1위. 그리고 남녀 통틀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1위를 달린 선수는 없다고 합니다. 유명한 것은 은퇴한 다음에 샘프라스와 함께 라이벌이었던 에거시 선수와 결혼해서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랜드슬램만 22회 우승을 했고 특히 4대 그랜드슬램에 돌아가면서 한 그랜드슬램에서 4회 이상씩 우승한 어마어마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슈테피 그라프 선수를 보고 당신 누구세요? 뭘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물론 1988년의 일이니까 요사이 한국 기자들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럴까 하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장면이 하나 생각납니다. 2010년 한국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 주최국인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주겠다. 한국 기자들 계시면 질문하세요 라고 했더니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해요. 아주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 당신은 중국 기자이지 않느냐, 나는 한국 기자에게 질문하겠다고 하니까 중국 기자가 한국 기자들이 손 안 드니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그 중국 기자가 질문을 하고 한국 기자들은 질문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한국 기자들이 이럴 때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영어 실력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은 영어 실력 그런 거 묻지 말고 통역 있으니까 한국말로 하세요라고 해도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우물랑 개울이란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이런 기자들이 한국에서는 실력에 비해서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감사합니다.